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에서 이 베스트 30 통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이 30개의 종목 먼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수급 강자에는 철강주가 또 등장을 했는데요. 가장 기세가 좋았던 거는 장 막판까지 9%대의 양봉을 지켜낸 현대제철이었습니다. 하지만 휴스틸과 넥스틸은 음봉으로 겨우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외인은 최근에 이 2월 말경부터 카카오의 물량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M83의 상한가 소식은 아마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소재 공급 관련 소식을 알린 YC캠 오늘 상승률 상위로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들 잠시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저는 휴스틸 종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의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좀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던 모멘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스전에 대한 개발 시추 용도에 대한 유정관과 송유관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고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내 에너지용 이제 관광 가격이 상승에 대한 추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휴스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제 개발 수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 우선적으로 관광주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게 먼저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먼저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스 배관을 1,300km 가량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 관관 쪽에 대한 수요가 우선적으로 좀 빠르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시세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에 대한 주의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들어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오늘은 약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나쁘지 않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긴 윗꼬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그동안 좀 수익을 봤던 매물들이 차익에 대한 매물들이 좀 더 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리스크는 축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신규 진입으로는 약간은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이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던 상황인데 이번에 또 트럼프 정권 2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는 자금을 모은 다음에 좀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 기간은 31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또 트럼프 정권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정권에서 이게 또 사업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스틸이라든지 넥스틸 최근 들어서 관광 관련주들이 좀 강한 시세를 많이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노이즈라든지 우려감이 언제든지 좀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줬을 때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주의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님 어김없이 한 종목을 주의 종목으로 오늘은 휴스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신규 진입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이 알래스카 사업 관련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매니저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오늘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카카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AI 에이전트가 도입된다는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AI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AI 기술의 도입은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인터넷 업종에게는 성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인터넷 업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좀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픈 AI와 이제 AI 에이전트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카나나죠. 이 카나나가 올해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에 지금 최근에 이제 유저들의 어떤 평균 체류 시간을 보면 한 1.8분 정도 된다고, 1.1분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한 1.8분이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격차가 좀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AI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게 우리도 이제 카카오도 체류 시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광고 효과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광고 매출까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AI 에이전트인 카나나가 도입됐을 때 어떤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한 단계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메신저 중에 가장 강한 이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전 세계에 있는 AI 업체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 AI와의 어떤 협업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에 오픈 AI 이외에도 AI 기업들과의 추가적인 협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또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적정 가치 이제 상향에 대한 기대감인데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이 인터넷 업종 네이버도 그랬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카카오도 문제가 뭐였냐면 실적 잘 나오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의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됐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너무나도 할인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주가의 걸림돌이 됐던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AI가 적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픈 AI와 이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부터 나올 것 같다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주가는 좀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100만 주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보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관들의 메인 수급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수급들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일단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다. 이런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PER 밴드라든지 PBR 밴드에서도 역사적으로 하단 구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요. 수익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권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과 카카오 살펴봤습니다. 이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면 광고 수익 관련해서 좀 더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씀도 기억에 남고 저희가 수급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휴스틸 한마디는요? 네, 테마주로 너무 욕심내지 말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욕심내지 말자 앞서 트레이딩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님 카카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I 사업 본격 성장 기대 중입니다. 네, 본격 성장 기대주. 올해는 정말 카카오의 해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던 M83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VFX 시각 효과를 전문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 효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 기업들이 계속해서 OTT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제대로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M83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작에 참여했던 너자2가 이제 중국 영화 관객 수가 3억 명이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부합될 수가 있는 게 최근 들어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대한 제작 참여했던 중국에 있는 영화에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한령이 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M83은 앞으로도 중국에 대해서 영화를 좀 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한령 수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M83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OTT 플랫폼을 통해서 좀 콘텐츠 시장에 대한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계속해서 VFX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효과에 따라서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대한 제작 질이 이제 결정이 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시각 디자인 효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M83처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차트도 바닥에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에 대한 좀 멀티플 자체도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 참여 이력을 보시게 되면은 빈센조, 이제 한산, 노량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국에 대한 너자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줬고 좋은 성적을 만들어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제작에 대한 요소들 그리고 투자사들이 계속해서 이 M83과 같이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전에도 M83이 좀 부각이 받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제 한 200%가량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앞전에 있었던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위에 있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쏟아지는 차익 매물들이 다른 종목 대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좀 상승에 동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이제 신고가를 달려가면서 3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이라서 여전히 좀 주목할 포인트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83 김민성 매니저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흥행 소식에 이 중국 관련 기대감까지 합쳐져 있고 상승 추세 계속 가져간다면 새내기주로서의 위력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박철순 매니저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네, 대한항공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대형 항공사로 거듭이 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이제 합병 승인이 최종 처리가 되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편입으로 인해서 전 세계 10위권의 이제 메가 항공사로 이제 거듭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경쟁사였는데 이 합병이 되다 보니까 경쟁사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LCC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좀 아쉬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아무래도 LCC를 이용하는 항공자 수들이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쪽으로 고객들이 이동을 하면서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일단 대한항공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경쟁사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중장기로도 이제 좀 봐도 되지 않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가장 큰 사업부는 이제 화물 사업부와 그다음에 여객 사업부 모두 다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화물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던 그런 사업부긴 한데 일단 화물 섹터가 지금 시커머스, 중국 쪽의 시커머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대급 실적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여객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여행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일단 중국 무비자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주면서 인바운드라든지 아웃바운드 모두 다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객자 수도 그리고 여객 사업부도 앞으로의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게 되면 미주 노선 쪽에서 사실 이 중국 비행기가 조금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은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잘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익 증가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 이제 2024년도 4분기 때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대, 한 자릿수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70%대가 넘게 고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 이익률이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고환율 때도요, 해지를 미리 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격이 상당히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 개선이 굉장히 돋보였던 작년 실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박스권이 조금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표시를 해드릴 텐데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가격권에서 당분간은 좀 갇혀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저항 나오면서 수급도, 주요 수급들도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도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아니면 비중 축소하셨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나왔을 때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들이 줄어들었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를 일단 26,000원, 그 다음에 2차로는 3만 원까지 보시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과 함께 대한항공 살펴봤습니다. 매니저님 사실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이 베스트 30에 자주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최종 합병 승인이 나고 나서 좀 바로 탄력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박스권 행보를 좀 오래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건지 대응 전략과 함께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뭐 그러냐면 이게 사실 합병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밸류를 평가를 해야 될지 아직은 분석 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 합병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가 여러 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그래서 이 합병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가 사라져서 이제는 단기 박스권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면은 박스권 전략으로 가시고요. 중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아까 2차 부각했던 3만 원까지도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해서 장단기 전략 함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민성 매니저님의 M83 한마디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K 컨텐츠는 위대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다. 한산 노량도 끼어 있어서 더욱더 위대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M83 기대해 볼게요. 자, 저희는 마지막 종목으로 가봅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요 내용을 좀 끌어서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한령에 대한 모멘텀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 콘텐츠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부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들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글로벌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거나 투자하는 제작사나 배급사 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스튜디오 미르가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또 신작을 개봉을 하게 됐는데 미키 17이라는 이제 영화를 또 이제 개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벌써부터 누적 146만 명이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있는 박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이제 누적 매출이 한 290억 달러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좀 굉장히 좀 흥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스튜디오 미로가 이제 미키 17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 배급사인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랑 파트너십을 이뤄 을 했던 내용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유일 파트너사로 좀 강하게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키 17에 대한 영화를 지금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가 배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관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국내 유일 파트너사다 보니까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새롭게 모멘텀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같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알파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여전히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유일하게 또 넷플릭스 장기 계약을 했던 게 바로 동사기 때문에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파트너십 이력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랑 이제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좀 수익성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콘텐츠에 대한 모멘텀도 바닥에서 좀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 좀 굵직한 이슈, 그리고 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랑 같이 협업에 대한 라인업을 계속해서 준비를
관리를 하고 있는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넷플릭스나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같은 이제 글로벌 OTT 플랫폼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좀 강한 시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까지는 아직은 어느 정도 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아직은 바라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매니저님 M83에 이어서 K 콘텐츠의 위력일까요? 스튜디오 미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매니저님의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캠트로닉스인데요. 아마 유리기판 관련된 네. 테마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 종목도 기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은요, 바로 유리기판 사업부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반도체 성능이 이제 극대화할 이 유리기판 시장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도 이제 미리 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 TGV, 즉 이게 뭐냐면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어서 전기적인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중에 하나인데 핵심 공정입니다. 수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공정인데 요거를 개발하고 있고 기술력이 이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과 함께 지금 다수의 기업에게 기술을 계속적으로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사업부의 가장 큰 성장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바로 캠트로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테마성으로 유리기판주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항상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요. 재생웨이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거는 아주 단기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 기대감이 있는 부분인데 이 재생웨이퍼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새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신규 웨이퍼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원가 절감도 할 수 있지만 일단 환경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 분야가 일본이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사실 국산화를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대표적인 이 재생웨이퍼 관련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생웨이퍼 관련된 테마가 또 형성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실적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작년과 재작년에 2022년도와 2021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2024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3년 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게 바로 캠트로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실 유리기판으로 피로텍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이게 네. 10,000원 초반에서 이게 5만 원까지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적자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도 덜 올랐고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상승 룸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상승 룸이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캠트로닉스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는 3만 원, 2차는 3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과 캠트로닉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미국에서 나온 소식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월 미국 무역 적자가 발표됐는데 1,314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전월 대비해서 34%나 급증한 수치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1월 무역 적자 1,3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달 대비 30% 넘게 급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세 번째 종목 캠트로닉스 살펴봤었고 오늘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사실 피롭틱스랑 함께 나란히 검색 상위에 있었는데 이 상대적으로 위치도 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정리해볼게요.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스튜디오 미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한알령 이번엔 믿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미키 17 이제 박스 오피스 미국에 대한 매출이 290억 달러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290억입니다.
290억 달러는 42조이기 때문에 좀 아. 말도 안 되는 수치라서 290억에 대한 예상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셨고 스튜디오 미르 한알령 해제 이번에는 믿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캠트로닉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유리기판의 다수의 성장 모멘텀 보유 기업입니다. 네, 다수의 성장 모멘텀 여기에 앞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요.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